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6년 12월 10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경마보다는 일요경마 쪽에서 배당이 좀 더 짭짤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입니다. 토요경마는 인기마 접전 경주에서 이 중배당이 많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가급적 승부는 배당이 나와주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에서 고배당 승부가 준비가 돼 있다면 이 토요경마에서는 중배당, 중고배당에 배팅의 포커스를 맞추는 승부 경주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갑니다.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추천 경주는 이 8경주 재미있습니다. 8경주는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관리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8경주 승부처로 노리고 가겠고요. 또 11경주는 중고배당 막권을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은 저배당 게임 같아 보여요. 그런데 11경주가 일요경마 10경주와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혼전도가 가중된 편성입니다.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에요. 또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는, 깜빡이 한 마리는 완전히 삭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11경주 승부경주로 붙어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12경주가 상당한 혼전입니다. 토요경마 레이스 중에 가장 혼전도가 심한 편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조건 배당이 나와주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8경주와 11경주, 12경주, 자 이렇게 3개 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요, 서울 기수들이 부산에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금요일, 토요일은 이 기수 오픈 그 챔피언십이 펼쳐지면서 부산에 있는 기수들이 토요경마에서 6명이 기승을 하게 됩니다. 최시대, 송경은, 오경환, 설동복, 양영남, 김동영 이렇게 6명이 토요경마에서 기승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일요경마는 기승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 기수도 6명, 김동수, 김혜선, 문세영, 유승환, 이상혁, 박우른, 자 이렇게 6명 기수는 부산 경마장의 금요 경마를 기승을 하고 또 토요 경마를 기승을 합니다. 하지만 일요 경마는 기승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살펴봅니다. 국사마 육군 1000m 별정 시험 경주 2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1경주가 오늘 7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인데요. 1착 상금이 3,360만 원입니다. 총 전적이 이전이 안 되는 시내 마필들은 4군 경주에 해당하는 상금을 지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10마 경주는 박 터지는 레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배당이 중고배당이 터져지고 있어요. 자 이번 1경주도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단순하게 이 주행심사 기록 이나 또 선행을 갔다는 그런 내용만 놓고 보면 이번마 몽키삭스가 좀 많이 팔릴 거예요. 몽키삭스 주행심사 때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이고 또 외곽에서 모래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마 몽키삭스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이라고 보고 많이 팔릴 텐데요. 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역시 이 대하시가 조금 빠르지 못하다는 거. 그러니까 10월 16일 경주를 보면 대하시 그러니까 초반에 몰고 나오다가 밀려버리니까 그 뒤로는 마지막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행심사 때도 보면 이게 능력마라고 평가하기에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오늘 뭐 안쪽 게이트에서 패로 비치면은 승부는 무조건 가는 건데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3번마 최강펀치가요. 이 주행심사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몽키삭스와 같이 떴는데 역시 모래 반응이 괜찮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2번마 몽키삭스가 인기마로 팔린다면 3번마 최강펀치도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8번마 커피캣이라는 마필이 아마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릴 텐데요. 이 마필은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주 여유있게 선행을 나서면서 널널하게 합격을 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모래를 맞지 않았어요.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물려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선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자. 3번 10번마 라온에이스가 주행심사 때보다는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이 더 좋습니다.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는데 그냥 좀 쫓아가면서 중위권에 쫓아가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을 살려내면서 3차까지 왔는데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번마 라온에이스, 10번마 라온에이스를 실전 마건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자, 고배당 관심 마필은 3번마 최강펀치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 2세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3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미승리마 경주인데요. 5군 상금이 지급되죠.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2,240만 원이 1착 상금입니다. 이번 이 경주는 혼전입니다. 능력의 편차가 크지 않아요. 다들 똥말들 경주이기 때문에 어떤 놈을 좀 더 전개 상황이 유리함으로 살펴보느냐 하는 부분이 변수가 되겠는데, 일단 3번마 스토미 패션이라는 마필이 3,300만 원짜리 1경주에 출전하지 않고 지금 2,200만 원짜리 2경주에 미승리마 경주를 출전하고 있는데요. 그 속도를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이 마필은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은 외곽에서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붙들고 한 4위권에서 6위권 쫓아가면서 쳐졌다가 마지막 결승선에서는 안쪽을 째고 올라올 때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붙들고 통과했던 마필입니다. 자, 3번마 스토미 패션은 전도경 기수 안장이다. 이거는 뭐 현장까지 의지를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강민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2세마 3,300만 원 1착 상금이 3,300만 원이 걸려있는 1경주에 출전한다거나 또 7경주에 출전했을 때는 발빠른 마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좀 편성이 약한 2경주를 출전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기서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7마리 뛰는데 인기 순위는 한 6, 7위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고배당 배팅가치 충분합니다. 3번마 스토미 패션 주목하시고요. 3번마 퀸 오브 폴이나 1번마 우리의 소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1번마 우리의 소원 참 이거 답답한 마필이죠. 보여준 액면으로는 추천드릴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4번마 퀸 오브 폴이라는 마필도 직전에도 배당판 바람이 은근히 불었는데 정말 열심히 가서 깨진 거거든요. 외곽을 돌았다는 부분이 좀 있고 또 9월 10일 경기를 보면은 결승선 전방에서 진로가 살짝 막혔던 복귀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게 뭐 실전에서 자력 승부가 가능한 그런 전력이냐? 거기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이번 이경주도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겠는데요. 5번마 스피드 여왕 좋습니다. 5번마 스피드 여왕 직전에 꿈의 실현 안양치타 콜린킹 편성 자체가 셌죠. 지금 15주 출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요거 현장 승부 의지를 파악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복귀 내용으로는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마필 중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5번마 스피드 여왕 제가 이거 현장에서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5번마 스피드 여왕 3번마 스토미 패션 이 두 마필을 관심권으로 살펴볼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10일 토요경마 6경주입니다. 1000m 별정 A형 2세마 경주입니다. 역시 이 5군 상금이 지급되는 미승리마 경주인데요. 참 깝깝합니다. 지금 뭐 볼 마필이 없는데 8번마 라운메이커가 아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나머지 마필 중에 딱히 볼 마필이 없기 때문에 라운메이커를 꺾을 수가 없어요. 뭐 1번마 승리의 왕도 그렇고
2번마 스타 퍼펙트라는 마필도 10월 16일 날 데뷔전을 치르는 걸 보면서 제가 저거는 한동안 헤매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직전 경기도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깨졌어요. 4번마 에이스 세븐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의 배당판 바람이 좀 많이 불었는데요. 근데 실전에서는 역시 외곽 추입을 좀 시도를 했는데 밋밋한 걸음, 뭐 가능성 정도만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6번마 아르고썸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어요. 근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뭐 전혀 뭐 발전된 내용이 없어요. 이게 9월 24일 경주에서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10월 22일 경주에서 발주가 좀 주춤주춤하면서 쳐졌다가 마지막 끝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주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었고 또 강민도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막상 또 가보니까 별게 없어요. 물론 앞선이 좀 빠르게 앞선에서 끝났던 그런 레이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6번마 아르고썸도 이것도 충막값으로 놓고 가긴 좀 조심스럽고 결국 이 남는 마필이 8번마 라운메이커밖에 없습니다. 이게 10월 21일 경주를 보면은 그 주행 재검에서 모래 반응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 마필의 단점 역시 채찍을 대면은 꼬랑지를 막 흔드는 그런 악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선행이죠. 8번마 라운메이커가 선행입니다. 선행이면 봐야죠. 능력 미달을 당했던 이유는 모래를 맞고 전개가 밀리면서 또 경합성 전개를 풀어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선행이면 봐야 됩니다. 10월 8일 경주에서 선행마 외곽에서 계속 경합을 들어갔어요. 모래를 안 맞으려고. 근데 선행을 가면 이거는 돈다. 직전처럼 선행을 가면 모래를 안 맞으면 돌아요. 그래서 8번마 라운메이커는 여기서는 선행이고 요거는 뭐 인정하고 갑니다. 8번 라운메이커를 놓고 후차권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큰 배당이 나올 편성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2월 10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육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인기마로 팔릴 마필이 안쪽에 1번마 샤프 프린세스, 또 2번마 퀸 프린세스, 5번마 가속 왕자, 또 외곽에 10번마 컴백 플로리다, 뭐 이런 마필들이 얼레벌레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팔리는 마필들이 한두 가지씩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배당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번마 샤프 프린세스는 이 대하시가 느려요. 그래서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전에 1300m 경주 거리,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워낙 그 대하시가 부족하다 보니까 게이트 이탈은 빨라요. 근데 대하시가 부족하다 보니까 쫓아가질 못하면서 그냥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걸음 살려내면서 가능성 정도만 보였던 내용입니다. 2번마 퀸 프린세스는 제가 이걸 직전 경주에 좀 노려봤는데 경주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최근 경주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앞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요걸 직전에 좀 노렸어요. 근데 또 앞선이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타가 나오질 않아요. 이 마필은 글쎄요. 10월 9일 경주도 보면은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졌던 내용이 전부라고 판단이 되고 9월 24일 날도 서둘러서 외곽을 좀 감긴 했는데 결승선에서 걸음은 나오질 않고 전반적으로 안쪽에서 좀 자리를 잘 잡고 가서 깨졌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번마 퀸 프린세스도 최근 경주를 보면 추천드릴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5번마 가속왕자가 직전에 3차까지 왔기 때문에 또 인기마로 팔릴 텐데 이 마필의 최대 단점 역시 좀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결정타가 나오질 않아요. 직전 경기도 보니까 물론 발전 나오면서 짜부가 되면서 좀 주춤주춤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강력한 추진을 못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마 가속왕자도 여기서 깜빡이로 팔릴 만큼 그렇게 센 말로 인정이 안 돼요. 10번마 컴백 플로리다가 7월 16일 날 33마 신차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이죠. 그 재검 때 보니까 10월 14일 날은 거의 뭐 턱걸이로 통과를 했고 10월 28일 날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외선에서 마지막 좀 이렇게
붙들고 들어가는 여유를 보이긴 했는데 또 직전 복귀전을 보니까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해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정타가 나오질 않거든요. 착차도 컸고요. 기록도 별로 좋지가 못했고. 10번만 컴백 플로리라도 인기 1위 팔리면은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주는 인기마가 다 부러지면서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리고 인기마를 놓고 공략할 경주가 아닙니다. 자, 고배당으로 주목하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필은 이 하만식의 8번마 프라우드라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복귀는 꽉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강빈이 이 마필 나올 때마다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고 또 그 음성 녹음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철경이만 아니면 된다. 이철경이만. 제발 이철경만 안 타라. 이철경만 아니면 들어오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이 프라우드라는 마필이 지금은 이제 경주를 떠났습니다만은 그 이금주 기수가 마지막으로 자력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8번마 프라우드라는 마필은 기본 사이즈가 처지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요리를 잘해서 타느냐가 문제인데 이 9월 3일 경주를 보면은 초반에 좀 일찍 붙든가 뭐 이렇게 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초반에 선행을 하다가 또 실패를 하니까 뒤로 쳐졌다가 또 자리 못 잡고 외곽을 돌았다가 그러면서 또 끝걸음을 남기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9월 3일 날 제가 이철경이 말 타는 걸 보고 쟤는 정말 이 머리가 안 좋은 건지 기승술이 안 좋은 건지 그때부터 이철경 기술을 제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걸음을 남기는 거예요. 10월 2일 경기도 보면은 깜빡이로 팔렸는데 안쪽에서 투입을 하다가 또 꾸역꾸역 제대로 추진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10월 15일 경기도 보면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 진로가 좋지가 못하면은 살짝 제어를 하면 되는데 초반에 나오다가 진로가 좋지 못하니까 그냥 확 제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은 앞에 차가 좀 이렇게 간격이 좁혀지면은 살짝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팍 밟는 거죠, 그냥. 팍 밟았다가 또 악셀을 팍 밟았다가 그런 기승술이라는 거예요, 이철경이가. 그래서 10월 15일 경주에서도 이철경기 기수의 좀 어설픈 그런 기승술이 굉장히 좀 좋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직전 경주도 노리려고 했는데 이철경 기수라서 제가 이제 뒤로 돌리는 막건으로 가져갔는데 드디어 안전이 교체가 됐어요. 하만식 기술 안전이 교체가 됐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내용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워낙 기술술 부족한 이철경 기수가 자동 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자동 깎굿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제 능력을 다 끌어내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이금주 기수도 끌고 들어왔는데 이금주 기수보다 이철경 기수가 훨씬 말을 못해요. 이 8번마 프라우드는 1300은 적정거리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초반 순발력도 있고 막판 뚝심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하만식 기수라면 가능합니다. 8번마 프라우드를 이번 경주는 실전 고배당 막건으로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0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는 1번마 오제이 명답이 팔리겠죠. 자, 이 마필은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혈통적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이 포인 마필인데요. 외국에서 임신을 하고 우리나라로 수입이 된 포인 마필입니다. 이 북의 형제 마필 중에 보면은 다이나믹 질주라는 마필이 있고 그리고 또 와츠빌리지가 있고 그래서 이 2번마 오제 명답은 혈통적 잠재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강축으로 의심을 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자, 무조건 더 뛴다고 봐야죠. 다만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6번마 라운콘도르도 있고요. 또 게이트 이점으로 보면 1번마 스피드 돌풍도 빠르고 또 모닝맘보랄지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 전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무신하지 않습니다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6번마 라운콘도르는요. 이 모래를 맞으면 안 뛰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됩니다.
직전 경주도 3열 외곽 선입전개를 풀어가면서 2착을 지켜냈는데 선행마가 무너지니까 마지막 끝걸음을 더 살려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번마 라운콘도로도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2번마 오제명답을 보내주고 외선을 바로 압박을 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선행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번, 6번에 충돌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에요. 3번마 마이비전이라는 마필도 다리를 좀 높게 쓰는데 이런 마필들은 일단 선행을 가야죠. 죽으나 사나 선행을 가야 더 뛰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기도 스타트 나오면서 내측으로 좀 기대면서 초반 전개가 밀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3번마 마이비전도 앞선에 가세할 수 있는 마필이고 9번마 모닝맘보는 직전 경주에 에마비상 동해비카 요 두 마필 거의 뭐 한방성으로 정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죠. 그때 10전 7배였는데 에마비상 선행 쏘고 또 동해비카 선입 쫓아가서 그리고 3착이 쫓아갔던 모닝맘보가 3위권까지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1, 2, 3등이 그냥 끝났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9번만 모닝맘보가 오늘도 외선에서 이 쫓아가는 전개가 되는데 거리적성을 길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300에서 이게 출전했을 때는 제가 이 10월 15일 경주도 사실 세게 읽어주지가 않았던 그런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그 9월 24일이죠. 9월 24일은 강민이 세게 읽어주지 않았던 마필인데 10월 15일 경주는 경주거리가 줄어드니까 자력으로 2착을 지켜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9번마 모닝맘버도 1000m는 외선에서 되든 안 되든 가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이렇게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편성인데 여기서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8번마 배트타임이라는 마필이에요. 이게 뭐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전도경 기수가 이 4월 달에 4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게 단승식 1.6배가 팔렸던 마필이에요. 단승식 1.6배가 팔렸는데 철저하게 안 갔습니다. 그냥 안 간 게 아니고 철저하게 안 갔어요. 이 채찍을 대는데 채찍을 말에다 대는 게 아니고 왼손 채찍으로 허공에다가 대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그러면 카메라에 안 잡힐 줄 알았나 보죠. 결국 면허정지를 먹었던 마필 아닙니까? 면허정지 3개월을 먹었어요. 그리고 5월 14일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요거를 보란듯이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지금 승군 이후에 보면요. 계속해서 강공우지가 없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10월 9일 날은 출전 공백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직전 경주는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문세영 기수가 좀 서두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오늘 이 편성에서 따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죠. 지금 2번, 3번, 6번, 9번 이런 마필이 따당으로 가잖아요. 근데 선두권이 경합이 일어나요. 직전처럼 그렇게 줄서기로 안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8번마 배트타임이 쫓아가서 한 발 더 쓸 수 있습니다. 전개상 보면 가장 유리한 마필이 8번마 배트타임이고요. 또 복귀가 잡혀 있잖아요. 이게 4월달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인기 바로 팔렸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8번마 배트타임은 강민이 이 마필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능력 있어요. 기본 사이즈가 됩니다. 분명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8번마 배트타임이 여기서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한 인기 5위권 정도 되겠죠? 2번, 3번, 6번, 9번 그 다음에 5위 정도 되겠네요. 5위 배당 나옵니다. 그래서 8번마 배트타임은 반드시 실전 막건으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0일) 6경주입니다. 혼합 4권 1000m 핸디캡 경주 2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외산마 2세마 경주입니다. 3번마 반야동행이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인데요. 자, 이 마필은 10월 9일 날 인기 2위로 팔렸고요.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책임지고 꺾어들었던 마필입니다. 자, 안 되는 말이다. 능력 없다. 거품 인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음성 정보에서도 또 문자 정보에서도 시원하게 꺾어드렸습니다. 제가 뭐 운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진 않아요. 이 마필의 기본 사이즈 자체를 강민은 데뷔 초부터도 정말 좀 약하게 봤던 마필입니다. 10월 9일 경주는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거의 뭐 한 3위권, 5위권 그야말로 그림 같은 전개, 최적 전개를 풀어갔거든요. 그런데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던 이유가 초반에 선두권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강민이 볼 때는 죽었다 깨도 선행을 못 가는 거예요, 앞선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원하게 꺾었는데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하고 안쪽에서 한 5위권 정도, 안쪽 펜스를 타고 5위권 정도 밀렸다가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 반야동행은 선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선행한다고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하지만 강민은 이번에도 선행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반 선행은 안쪽 게이트 2번마 에팔레치아범, 2번마 에팔레치아범, 2번마 에팔레치아범이 초반 순발력은 가장 빠릅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미국에서 잘 뛰었던 그 레이크 빅터라는 마필과 그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 잠재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계속 실전변을 째려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입니다. 2번마 에팔라치아범이 선행이에요. 그래서 2번 에팔라치아범이 선행을 하면 3번마 반야동행은 이번에도 세게 보기 어렵다. 아마도 2번, 3번이 깜빡이로 갈 거예요. 하지만 2번, 3번의 깜빡이는 강민 인정하지 않습니다. 2번마 에팔라치아범은 안쪽 게이트 선행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담 중량이라도 여기서는 충마로 놓고 갑니다. 2번 놓고 가는데요. 자, 후차권에서 7번마 소중한 만남이 이게 이철경이만 아니면 정말 진짜 단통으로 때리고 싶어요. 근데 이철경이라서 참 그게 참 갑갑하고 11번마 삼정 불패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1번 게이트에서 몰아가지고 선행을 갔어요. 그러면서 모래를 맞지 않았습니다. 결승선 통과할 때는 그냥 뭐 붙들고만 들어가면서 여유가 많았는데 모래를 맞지 않았다. 모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 좀 현장에서 검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번마 에팔라치범이 선행을 하면 선두권 외선에서 붙는 마필이 유리하거든요. 3번 반야동행은 깜빡이로 팔리겠습니다만 세게 보지 않는다 이미 말씀드렸고 2번 에팔라치범의 선행 가고 7번 소중한 만남 그리고 11번 삼정불패 요 두 마필은 현장에서 실전 막건으로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강민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더 있어요. 뭐 9번 관악함성 이런 마필들도 뭐 혈통적 담쟁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마필까지는 뭐 당장 거론해드리긴 좀 그렇고 일단 현장 의지를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2번마 에팔라치아범을 놓고 7번, 11번 그리고 인기 마필은 3번마 반야동행은 이번에도 세게 읽어줄 내용이 없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C형 2세마 경주입니다. 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예요. 1착 상금이 3,360만원 4군 상금에 해당하는 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가능성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일단 강민은 두 마리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7번마 차민굿 직전 경주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는데 선행마 외곽에 바짝 붙여갑니다. 그러면서 끝걸음이 살아나면서 자력으로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뒷말들하고의 거리차도 좀 벌려지면서 이제는 걸음이 좀 터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10월 16일 경주를 보면은 선행마 외곽으로 좀 쫓아가면서 경합성 전개를 풀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결승선에서는 좀 내줄이 기대면서 힘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직전 경주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7번마 차민굿은 이제는 걸음이 살아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외곽의 11번마 축제 메이킷이라는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뜹니다.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데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선행을 가든지 아니면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야 되죠. 10월 15일 경주 편성이 상당히 강했죠. 굉장히 강한 편성에서 한 3위권 쫓아갔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그냥 외곽에서 삐져버려요. 그러면서 한 6위권, 7위권까지 밀렸다가
결승선 전방에서는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나면서 뚝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던 그런 내용이죠. 직전 경주도 보니까 이 발주가 좀 늦었어요. 그러면서 중위권에 쫓아가면서 이게 모래를 맞으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외곽으로 삐지는 막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마필들은요. 그래서 외선에서 모래를 맞지 않으면 선행마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외선에서 바로 붙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페이스 유지해서 꼬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마 축제 메이킷,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요거 세게 봅니다. 11번 축제 메이킷, 7번 차민굿, 요 좀 세게 보고요. 3번마 머루랑이 이게 선행을 간다고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근데 10월 16일 경주를 보면 물론 좀 이렇게 스타트 점프업에서 늦바라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개바닥을 쓸어버렸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이게 간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강민이 인정을 못했던 게 뭐냐면 선두권이 워낙 빠르게 흘러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선에서 그냥 끝난다고 봤기 때문에 실전 막건으로 가져가지 않으면서 그냥 꺾었는데, 서둘러서 3열 외곽까지 붙었습니다. 근데 끝걸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머루랑이 선행을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 과연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10번만 자비동행도 빠르고요. 또 7번만 차민굿도 빠르고 뭐 이런 마필들 때문에. 그래서 3번만 머루랑이 이게 인기마로 팔리면 조금 이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가 있는데 뭐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가면서 일단 강하게 읽어줘야 될 마필 2마필은 7번마 차민굿이다. 그리고 11번 축제 메이킷이다. 이 2마필은 실전 막건으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국사모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토요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워낙 편성이 허접하다 보니까 좀 어설픈 애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2번마 큐피드 플라워, 4번마 슈퍼펀치, 또 5번 속도신화,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런 인기마를 놓고 베팅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이 한두 가지씩 불안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2마리 중에 한 마필을 현장까지 고민하면서 충마로 놓고 갈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마필을 좀 오픈을 해드리면 6번마 플라잉 스톰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이철경 기수가 재능력 발휘를 못했던 복귀 내용입니다. 직전 경주도 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가는, 나름대로 열심히 타는 모습이긴 했는데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판단을 해야죠.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구나. 내가 서둘러서 쫓아가지 말고 한 발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철경 기수는 그냥 어떻게 내가 뭐 열심히 밀다 보면 들어오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타나 봐요. 어쨌거나 이 6번마 플라잉 스톰이 11월 12일 경주를 보면은 스타트가 좋지 못했어요. 주춤주춤하면서 늦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뒤에서 이 뚫고 나오는 추임력이 상당히 날카로웠던 마필입니다. 경주거리가 길었다 하면은 충분히 다 때려잡을 수, 2차까지는 때려잡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거리적성이 짧은 추임마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내린 게 아니고 참았다가 한 발을 딱 떴어야 되는데 1200이 적정거리라고 봅니다. 또 김정진 기수가 안장이 올라와 있고 2주 만에 서둘러서 출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는 앞선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번마 플라잉 스톱, 6번 플라잉 스톰이 예전에는 이게 원래는 선행을 갔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행십성을 변경을 하고 번번이 한계를 느끼니까 추입으로 참고 타는 한 발을 쓰고 있는데 이철경 기수가 직전에 말을 잘못한 것뿐 아니라 10월 15일 경주도 보면은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크게 돌면서 마지막 2착 싸움에서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전개를 잘 풀었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2번 있어요. 철경이가 지금 2번을 한마디로 뻑을 때려놨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마 플라잉 스톰은 기승기수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철경이 아니면은 이거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6번 플라잉 스톰은 고배당으로 주목하시고 나머지 한 마필은 제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충마로 놓고 갈 거예요.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는데 복대복 막건이 충분히 가능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너무 인기마에 연연하지 말자. 인기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주, 과감하게 중고배당 막건을 공략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워낙 똥말들이 출전한 편성이다 보니까 참 깝깝합니다. 지금 뭐가 인기마로 팔릴지도 감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일단 문성이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3번마 동천꿈나무가 인기마로 팔릴 거고요. 직전에 그 금지 약물로 제외가 됐던 마필 4번마 승리엔젤이 또 인기마로 팔릴 상황입니다. 그리고 5번마 시가이스가 역시 앞선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인기마로 팔릴 거고요. 그리고 8번마 유성검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믿을 놈이 없어요. 3번마 동천꽃나무는요. 최근 경기를 보면 정말 쥐어짜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편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 문성이기 때문에 팔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열심히는 타겠지만 마필 기본 사이즈 자체가 워낙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3번을 놓고 가는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4번마 승리엔젤이 직전에 금지약물 규정 위반으로 경주를 제외를 시켰던 마필인데 9월 25일 경주에서 강민이 이걸 실전 막건으로 좀 노렸던 마필이거든요. 그 전에 8월 21일 경주에서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좀 돌면서 3착을 왔던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9월 25일 날 제가 노렸었어요. 착차는 크게 없었습니다만 결정타가 나오질 않아요. 10월 23일 경주도 보면 정말 잘 타고 깨진 거거든요. 물론 상대들이 강하긴 했습니다만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정말 기가 막힌 그림 같은 전개를 풀어갔는데 인기순위 3위로 팔리고 깨졌습니다. 4번 승리엔젤은 능력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운이 좋아야 들어오는 마필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무시는 안 하지만은 이거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고 5번만 시가이스 전적을 볼까요? 22전 3승 언제 우승을 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이런 마필이 또 여기서 선행 간다고 인기마로 팔리는데 인정 못하죠. 이런 마필들이 팔리기 때문에. 자, 결국 이번 구경주에서 좀 노래될 마필은 외곽 있는 9번마 나운트로이라고 봅니다. 이 마필이 2월 28일 경주, 그러니까 휴양을 하기 전에 2월 28일 경주를 보면은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안 갔죠. 뒤에서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갔고 3월 27일 경주에서 끝번 신청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동영상으로는 파악이 안 되지만은 내용이 있었어요. 뭐 안장이 밀렸네 어쩐네 뭐 그렇게 나중에 그런 얘기가 뒤에 있었죠. 그래서 4월 24일 경주에서도 이게 또 얼레벌레 또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워낙 상대들이 강하기도 했습니다만 예시장에서 보니까 정말 마컨선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꺾었죠. 그때 문성이 타서 인기마로 팔렸지만은 제가 삭제 처리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 뒤로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11월 18일 재검을 보니까 이 스타트 나오면서 외곽으로 삐지는 그 악벽을 제어를 했어요. 일단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추진을 했는데 마지막 그 추진에 상응하는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9번마 라운트로이는 이건 데뷔 초에 마방 기대치가 분명 있었던 마필이에요. 강민 요 마필의 사연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일 현장감을 좀 살려야죠. 현장에서 또 얘네 집은 또 가고 안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겠는데 관심권에서는 9번마 라운트로이 기본 막권에서는 기본 능력에서는 다른 마필들에게 밀리지 않는다. 워낙 똥편성이기 때문에 9번마 라운트로이는 좀 관심권으로 살펴보자. 현장에서 분명하게 의지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은근히 혼전입니다. 5번마 조이가 10월 16일 경주에서 진로가 막혔죠. 투입 시점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좀 이렇게 틀어서 나오는 상황에서 마지막 2착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 경주도 이게 배당판이 인기 1위로 팔린 거예요. 그런데 10월 16일 경주를 복귀를 해보면 결승선에서 진로가 막힌 건 맞아요. 하지만
진로가 막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착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직전 경주도 정말 열심히 타고 깨진 거예요. 누칩으로 걸음을 남겼는데 항상 그만큼만 뛰는 마필이죠. 근데 5번마 조이가 오늘은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식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레이스다. 7번마 럭키미스터가 직전에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파 기록이나 또 경주 내용적으로 좋았던 건 없어요. 1300m 늘어난 경주거리, 승군전, 인기마로 공략하기 어렵죠. 2번마 백두광장도 역시 승군전인데 직전에 스타트 나오면서 좀 내측으로 기대는 걸 제어를 하면서 이 대하시를 살리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던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 편성은 강하지가 않았고 또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끝걸음은 살짝 무뎌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1300m에서 계속해서 졸전을 펼쳤던 마필 아닙니까? 오늘 다시 늘어난 1300m 경주거리가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팔리는 마필들이 믿음이 없어요. 4번마 커리클이 좀 낮죠. 이게 원래 51조 마방이 있다가 옮겨온 마필인데 51조에서 그때 이제 51조가 계속 유지를 하니 못하니 막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5월 달에 이거를 한번 제대로 싸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21배짜리를 강민이 정확하게 승부지 밝혀드리면서 무조건 가는 거다 51조 마필 대가리 놓고 가자라고 20배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죠. 그 뒤로는 최근 경주에서 한 번도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도 보니까 이게 스타트 나오면서 그냥 꾹 잡고 쳐지면서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어요. 그 10월 1일 경주에서도 보면은 결승선에서 내쪽으로 좀 기대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끈기 있게 3착을 지켜냈고요. 그래서 4번마 커리클이 그나마 낫습니다. 오늘은 뭐 편성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좀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 중에는 차라리 인기마 중에 한 마리를 대가리로 세워놓고 간다면 4번마 커리클이 가장 낫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후차권에서도 1번마 전설의 마녀는 강민이 좀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입니다. 이게 그 공백기가 길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8월 달에 복귀전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올 봄이죠. 올 봄에 제가 27배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어요. 그 뒤로 계속 복귀 이후에 지금 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붙들고 쫓아가고 이런 그 탐색하는 패턴입니다만은 직전 경주도 좀 뒤늦게 그렇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부터는 관심권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주목을 해야 돼요. 1300m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라고 판단되고 앞선이 강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마 전설의 마녀까지는 관심권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4번마 커리클을 놓고 4번을 세게 보시고요. 1번마 전설의 마녀, 4번 1번 막건이 배당이 짭짤하겠습니다. 4번 1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식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상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고요.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처럼 저배당으로 꼬실 수 있는 경주예요. 하지만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기 1위로 팔리는 8번마 플레이스 투고는 10월 15일 경주에서 8.3배를 승부 막건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9월 24일 경주를 보면 그때 3코너에서 이렇게 외곽으로 막 삐지는 그 악벽을 제어를 하면서 전개가 후미까지 쭉 밀렸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뻗어나가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10월 15일 경주 선두권이 강하지 않는 편성, 선두권이 몰락하는 편성에서는 무조건 온다라고 확신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강하게 추천드렸죠. 하지만 1400m 경주 거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입니다. 직전에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 2세마 강편성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편성에서 마지막 끝걸음 투입 타이밍을 놓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경주도 1200m예요.
1400이었으면 이번 경주가 1400이었으면 강민이 강축으로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1200m 레이스다. 직전처럼 끝걸음을 남기고 올 수 있는 전개 상황의 불안 요소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8번마 플레이스 투고를 강민은 충마로 놓고 가진 않습니다. 능력 마필인 것은 맞습니다만 편성상 강축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럽다. 1번마 진영의 거인이 역시 인기막 깜빡이로 팔릴 상황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10월 2일 경주에서 인기 4위로 팔렸을 때 삭제 처리했고요. 직전 경주도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북의 혈통이요. 아치실러라는 마필인데 바로 구조마방의 최강실러의 북의 형제 마필입니다. 최강실러도 1200까지만 잘 뛰는 마필이죠. 거리적성이 너무나 짧아요. 특히 1번마 진영의 거인이라는 마필은 딱 1000m까지만 뛰는 마필입니다. 편하게 선행을 가기도 어렵고요. 선행을 조금이라도 비비면서 선행을 가면 이거는 1200 버틸 수 없어요. 1번 게이트 2점이라는 거 하나 빼고는 기본 사이즈 자체가 1200에서 넉넉하게 입상을 장담할 만한 마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번마 진영의 거인과 8번마 플레이스 투고가 여기서 깜빡이로 팔린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1번, 8번이 다 부러지는 그림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1번, 8번의 막권 조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진영의 거인이 선행을 하고 플레이스 투고가 날라와서 깜빡이로 끝난다. 그런 그림을 아무리 생각해도 강민 머릿속으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주는 뭔가 한 놈이 중간에 낑겨들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건데요.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 2마리 있습니다. 2마리 있어요. 근데 2마리 중에 1마리를 충마로 놓고 가고요. 또 2마리가 엮여 들어오면서 대박 배당이 터질 수도 있어요. 출전 주수가 8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배당이 안 터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11경주를 분석하면 할수록 정말 조심스럽다, 어렵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요. 뭐 6번마 바람 속으로 이것도 지금 인기 바로 팔릴 상황인데 제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그냥 꺾어들였던 마필 아닙니까? 4건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마필 바로 깜빡이로 팔렸는데 때려 조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필 사이즈 자체가 또 센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선행도 못 가잖아요. 여기서는 선행 경합성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지금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워요. 터지면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11경주는 무리하게 저배당 공략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중배당, 중고배당 막권까지 배팅의 힘을 실어서 공략하실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 12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게이트 12마리 꽉꽉 채워 출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12경주는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혼전입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권 전개가 빡빡하게 흘러가요. 4번마 새벽불꽃, 또 6번마 프리티보이, 7번마 쏙캐스티, 또 9번마 에어드락. 그 외에도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더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누가 초반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느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편성입니다. 4번마 새벽불꽃이 선행마 중에는 가장 게이트가 좋아요. 직전 경주 강민이 이걸 대가리로 놓고 8.4배를 압축 막권을 찍어 먹었는데 문세영 기수였기 때문에 강민은 확신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선행을 간다고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김옥성 기수 안장이라면은 거칠게 말몰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단독 선행 장담하기 어렵죠. 6번마 프리트보이가 직전에 중속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나쁘질 않았고 또 7번마 쏙캐스티 이게 인기 1위로 팔리겠네요. 쏙캐스티가 인기 1위로 팔리는 이유 역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선행 장담 못하죠. 직전 경주 스타트가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만은 직전에 뛰었던 그 상대들하고 이번 경주 초반 선행을 겨뤄야 되는 상대들이 달라요. 오늘은 부담 중량까지 늘어난 조건입니다. 그래서 7번은 쏙캐스티도 여기서 단독 선행을 장담하기 어렵고 또 예전 사이즈로 보면 이 온더 스테이지가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상당히 빠른 선행마였죠. 그래서 11번마 온더 스테이지도 외선에서 가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대복 막건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4번마 해피굿데이가요. 9월 25일 경주에서 이 1700 첫거리 도전에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섰죠. 그러면서 1700에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쫓아가는 전개로 한 발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복병 중에 한 마필은 바로 8번마 해피굿데이는 요거는 노리고 갑니다. 근데 요걸 충마로 놓고 갈지 아니면 강민이 노리는 고배당 충마에 붙여서 복대복 막건을 가져갈지는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른 한 마필은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는데요.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났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마지막 12경주는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 무리하게 저배당 깜빡이 베팅하지 마시고요. 좀 과감하게 중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2경주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중배당 흐름이 좀 많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1호경마가 또 대박 배당이 터질 편성이 많습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1호경마 UCC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